한글을 무시하던 일본 젊은이들이 한글에 빠져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한글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많은 젊은이가 한글을 배우고 사용하려는 열풍을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쓰고 쉽게 말할 수 있는 한글의 위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 한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거리의 간판, 서점의 베스트셀러, 학생들의 SNS까지 한글이 점점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단순한 한류 열풍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한글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일본어보다 한글이 더 편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일본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한글의 확산,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정부와 보수층의 반발까지. 저는 이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언어학자로서 한글이 일본에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 문화적,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처음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지금 일본에서 한글은 하나의 현상이 아닌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과연 일본 사회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한글이 일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언어학을 연구하는 로버트 피터슨입니다. 일본어의 구조와 변화, 그리고 언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제 평생의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 연구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 이 현상을 발견했을 때 단순한 유행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언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변화를 목격한 건 도쿄 시내 한 카페에서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논문을 읽던 중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몇 명이 스마트폰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 자체는 평범했습니다. 주말에 어디 갈지, 어떤 가게가 맛있는지, 좋아하는 연예인은 누구인지. 하지만 그들의 스마트폰 화면을 우연히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일본어를 한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한글을 사용해서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어를 그대로 말하면서도 한자로 표기하지 않고 한글로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국어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어를 표기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본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것은 보통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나 한류 팬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일본 학생들이 일본어를 한글로 입력하는 모습은 낯설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닐 수도 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현상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왜 한글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500명의 일본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40%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글을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어보다 한글로 입력하는 게 더 빠르다. 한자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서 편하다. 한글이 직관적이라 실수할 일이 줄어든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저는 그들의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글이 그렇게 일본어를 표기하는데 효율적일까?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2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문장을 일본어와 한글 두 가지 방식으로 입력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신주쿠에서 영화를 볼 거야 라는 문장을 일본어와 한글로 각각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을 사용한 학생들의 입력 속도가 일본어보다 평균 37% 더 빨랐습니다. 특히 한자가 포함된 문장의 경우 속도 차이는 50% 이상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일본어를 입력할 때는 먼저 히라가나로 입력하고 한자로 변환하고 올바른 한자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점점 확산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는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한 게시물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한자로 변환하는 게 귀찮아서 한글로 씁니다. 한글이 더 빠르고 간편해서 이제 일본어 쓸 때도 한글로 입력해요. 이런 게시물들은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빠르게 확산되었고 일본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글 사용이 점점 일상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류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까지 한글을 사용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일본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신문을 펼치다가 믿을 수 없는 헤드라인을 보았습니다. 한글이 일본어를 대체할 것인가? 언론에서는 이 현상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한글이 일본 문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경고했고,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언어의 진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논쟁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한글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일본어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젊은 세대가 한글을 쓰는 건 심각한 문제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일본 내에서 한글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일본어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학생들의 언어 습관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사회 자체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일본의 젊은 세대들에게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직관적인 문자로서 일본어의 새로운 표기 방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제 그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일본 학생들이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한 현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변화였고 사회 구조를 뒤흔드는 거대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예상보다 더 큰 충격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저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한글 사용 증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회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와타 교수님, 현재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한글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어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글이 일본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 표기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전통을 강조하는 답변을 기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자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방송 이후 저는 수십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지지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일본 문화를 망치는 겁니다. 한글 사용을 허용하면 일본어가 사라질 겁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이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언어의 변화가 아니라 일본 사회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는 동안 기업들은 이미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일본의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 라쿠텐이 한글 일본어 병행 서비스 도입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이 점점 한글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글로 상품명을 검색하는 기능을 추가하겠다. 이 발표가 나가자마자 일본 경제지들은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글이 일본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인가? 일본의 기업들, 한글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 추진. 언론이 떠들어대는 동안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도쿄 시내의 유명 서점들이 한글 교재를 전면 배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외국어 서적 코너 한쪽 구석에 있던 한글 교재들이 이제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한 서점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 교재가 예상보다 빠르게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문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글은 일본에서 단순한 한국어 학습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언어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에 대한 반발도 거세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본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생중계하는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보수 성향의 국회의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문화를 지켜야 합니다. 한글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일본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한 젊은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문화적 위협이 아닙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더 편리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본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시대의 흐름도 존중해야 합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여전히 반대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 사회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며칠 후
저는 신주쿠의 한 카페에서 학생들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왜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했나요?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일본어를 타이핑하는 게 너무 복잡해서요. 한글은 한자 변환 없이 바로 입력할 수 있어서 편해요. 한글이 더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입력할 수 있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들으며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언어 도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일본 문화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디자이너들이 한글을 활용한 패션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적힌 티셔츠, 가방, 액세서리가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음악과 예술 분야에서도 한글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일본의 힙합 뮤지션들이 가사에 한글을 포함하는 사례가 늘었고, 일부 예술가들은 한글을 작품의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유명한 그래픽 디자이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의 조형미는 단순하면서도 예술적입니다. 일본어와 다른 느낌을 주면서도 독창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한글은 이제 일본에서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히 일본 사회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협력하여 한글 일본어 통합 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한일 문화 교류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한 일본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제 한글은 일본에서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언어 혁신이 되고 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이 일본에서 퍼지는 것은 일본어를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효율적인 소통 방식을 찾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일지도 모른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일본 사회는 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계속 연구를 이어갈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일본어가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언어이며 일본 사회는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국가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목격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일본에서는 한글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스마트폰에서 일본어 대신 한글을 입력하고 SNS에는 한글로 된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한글을 사용하여 필기를 하고 있으며 서점에는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한 교재가 빠르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대형 기업들은 한글을 활용한 마케팅을 도입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직원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방침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문화적 유행이 아니라 한국이 가진 언어적,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이 일본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과거 한국은 일본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따라가는 나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을 배우고 있고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 문화를 동경하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조차 한국의 정책과 시스템을 연구하며 참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한국은 기술 혁신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의 IT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일본보다 훨씬 앞선 디지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이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반면 한국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생활의 모든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세계 최초로 오지 상용화를 이루어냈고 일본보다 훨씬 빠른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제 시스템, 모바일 금융, 스마트폰 기반, 행정 서비스 등에서 한국은 이미 선진국을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일본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한국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끊임없이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문화산업에서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애니메이션, J-POP, 패션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한국의 K-POP, 드라마, 영화, 패션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 같은 K-POP 그룹은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으며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할리우드에서도 한국 감독과 배우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스토리텔링 방식과 연출 기법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성공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한국의 콘텐츠는 철저한 기획과 전략을 바탕으로 제작되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여 만들어집니다. 일본은 여전히 자국 시장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콘텐츠를 개발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훨씬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일본을 위협하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은 한국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와 수소차 시장에서 혁신을 이루며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한국의 빠른 실행력과 유연한 사고 방식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계층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의사결정이 느리게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한국은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 마스크 앱, QR코드 기반의 방역 시스템을 신속하게 도입하며 전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느린 행정 절차와 비효율적인 대응으로 인해 혼란을 겪었고 결국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연구하며 일부 요소들을 도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유럽은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전기차 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분석하며 자국의 성장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중국조차도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참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행정 시스템, 스마트 시티, 공공, 데이터 활용 방식 등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며 벤치마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한국을 앞서가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학자들조차 한국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입니다. 한국은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장해 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한국은 위기를 극복하며 더욱 강한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더 이상 작은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세계적인 혁신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도 이러한 변화를 인정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한글이 일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은 단순한 문화적 유행이 아니라 한국의 시스템과 효율성이 일본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일본도 한국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더 이상 과거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선진국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정체되었고 기업들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한 채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이 한국을 가르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일본이 한국을 배우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한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일본어보다 더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한글이 젊은 세대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사회에서 한글을 향한 거부감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이미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한자가 필수적인 문자가 아니며 일본어 입력 방식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한글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과거 일본은 기술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애니메이션, 전자기기, 자동차 산업에서 일본이 세계를 선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에서도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T 기술과 디지털 환경에서도 한국은 앞서가고 있으며 심지어 공공행정과 교육 시스템에서도 한국의 혁신적인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통이 발전을 막는다면 과감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보수적인 조직 문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보다는 신중함을 강조하고 혁신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빠른 실행력과 유연한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본 사회는 여전히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한국 문화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이미 다릅니다. K-POP를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국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글이 일본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문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 사회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이며 더 이상 기존의 방식만을 고집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학계, 기업들이 이 변화를 외면한다면 결국 일본 사회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일본을 앞서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IT 기술, 그리고 문화산업까지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 일본이 선택해야 합니다.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뒤처질 것인가.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이미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일본은 앞으로 더 큰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한때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일본이 더 이상 혁신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성공 모델을 배우고 일본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일본도 더 이상 뒤처지지 않기 위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일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일본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점점 쇠퇴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것인가? 한국은 이미 그 길을 개척했고 이제 일본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일본이 변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본은 점점 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다시 세계적인 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변화해야 합니다. 그 변화의 첫걸음은 한국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